뭐 저걸 보고 대통령이 아주 강성이다. 강경, 모든 걸 강경으로 한다라고 좌파 쪽에서는 또 얘기를 하겠죠. 그것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법과 원칙이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돼 있고 이 양대노총, 특히 민노총의 저렇게 안하무인 자세,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불법을 용인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얘기, 지금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국무회의 속상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저 말씀을 했습니다. 저 얘기를 해서 오늘의 화두는 저거다라고 제가 불법 용인하고 우리가 방치를 하면은 국가를 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저겁니다.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 안위를 챙기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이지만 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권력 비리, 이런 것들을 용인하면 더 이상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가 국가 권력, 국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지러워하는, 가려운 것을 가장 오늘 잘 지적을 한 그런 말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꺼낸 바로 불법을 용인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민노총, 한노총의 그 작태들인 것이죠. 양대 노총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요. 불법 채용, 압력, 우리 사람 안 쓰면은 건설 현장 안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놓은 켜켜이 묵혀온 사실 아주 암적 존재죠. 우리 건강한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암적 존재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노조가 노총, 민노총, 한노총에서 자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뭡니까? 회계장부를 공개를 하라. 왜? 무려 1,520억, 1년에 1,520억을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노조에. 어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죠. 1,520억을 나랏돈을 받은 노조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가장 기본적인 회계장부, 이것들을 공개를 안 한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하려면은 사실은 나랏돈도 받지를 말아야죠. 자기들 이 노조원들 노조 회비만 갖고 우리는 나랏돈 안 받겠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말은 됩니다. 왜? 회비, 노조 회비만 받아서 노조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거니까 굳이 국가 권력에게 이런 장부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것까지는 얘기되는데 이미 수십 년간 나랏돈을 받지 않습니까? 나랏돈을. 공개된 액수만 1,520억, 1년 동안 1,520억을 이 나랏돈은 받고도 그게 어디에 제대로 썼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할 때 회계장부는 못 줘. 이거는 노조 탄압이야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돈 받을 때는 아쉬운 소리하고 공개를 하라고 할 때는 이거 노조 탄압이라고 하고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죠? 정말 아주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 은행 노조, 이 사람들도 다 회계장부를 안 냈다. 당연하죠. 상급 노조인 민노총에서 회계장부 내라고 해도 절대 공개하지 마. 이거 만약 공개했다가는 우리가 끌려다닌다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놨겠죠. 바로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 은행 노조, 이것도 다 회계장부를 공개를 안단.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지원을 한 만큼 우리는 볼 권한이 있으니까 회계장부를 열람을 하자, 공개를 하자 요구를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 은행 노조 뭡니까? 다 공공 성격이 강한 것이죠. 일반 개인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기업의 조그만 노조가 아니라 공공 성격이 매우 강한 노조들도 이렇게 돈을 받아서 쓸 때는 아쉬운 소리하고 돈 왜? 돈 좀 더 줘요. 우리 노조 무슨 이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무슨 노조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들도 다 수리 보수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은 실컷 뜯어내고 공개를 안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노총 산별노조의 87, 한노총의 85%가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열람 그거에 응하지를 않았다. 바로 윤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도 오늘 얘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을 사용한 두 양대 노총, 이것이
제대로 돈의 쓰임이 그걸 한번 보자니까 응하지 않아?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즉 불법을 용인하면은 그것은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오늘 국미에 의해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어제의 저 행태 쭉 이 노조들이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국미에 의해서 윤 대통령이 드디어 아주 센 칼을 이제 곧 꺼낼 그럴 그 예고편을 올린 것이죠. 불법을 용인 그게 무슨 국가냐? 나는 그런 국가의 대통령이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제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강경한 예, 노조의 어떤 지금까지 뭡니까? 예, 그 불법과 파행으로 이뤘고 또 어느 분은 뭐 버르장없는 이란 말까지 쓰는데 그런 관행을 끊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곧 마련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깜깜이 회계 노조를 정부 지원 이제 앞으로 끊겠다. 네, 앞으로 끊겠다.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제대로 예, 사후에 보고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지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적절하지 않는 그 회계장부 공개 안 하는 노조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양대노총은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자료도 내지 않는 양대노총이 정부가 불법 증거를 대라. 우리가 지금 그 회계장부를 공개 안 하는 것은 노조 탄압 아니냐. 그러고 만약에 불법이라면은 정부가 증거를 먼저 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 적반하장의 말이 딱 맞죠. 정부가 먼저 불법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증거를 먼저 내라. 그렇지 않고는 자료 엄두도 자료 볼 생각은 꿈에도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다 초록의 동생이라고 예, 한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감독 받을 이유가 없다. 받을 이유가 없으면서 어떻게 1520억 그 타낼 때는 또 아쉬운 소리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관행입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쭉 그 관행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돈을 좀 줘요라고 하는 그런 관행 타령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 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기에서 지금 예, 그 양대 노총과 예, 지금 고용노동부, 예, 이 정부의 노총 관련된 부처는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지금 시각 차이가 드러나서 저런 큰 파열음이 나는 것이니까요. 예,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아주 엄정하게 적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질질 끌려다니는 누구처럼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민노총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봤던 그 정권의 아류가 돼서는 안 되죠. 예, 거기부터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 제가 여러 번 예, 강조를 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걸로 제가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네, 꿀까베이님, 조은들님, 도인님, 안민님, 네. 회계장부 공개 거부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김기현으로는 수도권 총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은들님, 네, 안민님, 황교안 부정선거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황제 민노총 윤정부에서 확 바꿔주세요 하신다고 하셨죠. 박경련님, 회계 투명성이 없는 노조에게는 모든 지원을 끊고 우리가 총감시체제로 가야 합니다. 세븐님, 예, 박경련님과 세븐님 말씀에 예, 좀 핵심은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아나무님이 최고위원 말씀을 해줬네요. 예, 충청, 강원도, 예, 최고위 의원 뭉치자 자유당원들, 예, 소아나무님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군요. 안민님, 라파엘님, 소아나무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그 모두 발언, 불법을 용인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예, 적절하고 타이밍 맞는 그런 저걸 보고 대통령이 아주 강성이다. 강경, 모든 걸 강경으로 한다라고 좌파 쪽에서는 또 얘기를 하겠죠. 라고 해도 그것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법과 원칙이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돼 있고 이 양대노총, 특히 민노총의 저렇게 안하무인 자세,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네,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배가운동 지인 홍보에 적극 동참해주세요라고 경하님, 경하스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구독자 배가운동이 우리 왕 시청자 한 분이 다른 이 한 분을 모셔다 구독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구독자 배가운동의 요체죠. 그러니까 그 강론으로 디테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예, 오늘은 뭐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편하신 분들 구독자로 만들어 주시면,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15만 고지를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다시 또 하다 보면 쭉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깔딱고개가 있죠. 깔딱고개. 아주 숨이 차서 요 고개를 넘어야 또 평지가 나오는데 하면서 깔딱고개로 하도 이렇게 거친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깔딱고개가 지금, 예,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또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후원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 계시고요. 예, 후원에 또 어제군요. 어제 또 박경련 님이 또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예, 박경련 참 후원을 지금 뭐 여러 번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아주 뭐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스태프들이 항상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잘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박경련 님 또 한 번에 걸친 후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참 아주 감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또 우리 한금수님, 예, 우리 한금수님이 샤론님인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우리 한샤론님도 정말 아주, 예,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예, 장훈님, 또 김영수님, 네, 김영수님 여러분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네, 김영수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이순희님, 박효숙님, 또 포레스트님, 네, 김영수님도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넘게 해주셨네요. 예, 또 우리 슈퍼맨님, 예, 장훈님도 여러 번 해주셨군요. 네, 교환형 지지자님도 두 번에 걸쳐서 해주셨고요. 최미숙님, 이우종님, 최희명님, 양복실님, 자수정님, 박상수님, 조건수님, 이명자님, 민족충우님, 네, 한샤론님, 도희형님, 예, 고미숙님, 예, 장훈님도 여러 번 해주셨네요. 또 포레스트님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해주셨고요. 정혜영님, 이예숙님, 네,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원도 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아시아투데이 후원 계좌, 저게 11월 말에, 예, 12월 초인가요? 12월 초에 후원 계좌를 여러분들께서 이 후원하고 안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계좌는 공개를 해달라 해서 12월 달에 만들어 드렸죠. 12월, 1월, 2월 이제 3개월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네, 저 후원 계좌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안민님, 보리수님, 예, 박경련님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 짝짝짝입니다. 그렇죠. 예, 보리수님이 우리 박경련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고요. 네. 어쩐지 안철수가 당대표로 당선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우리 도희님이 또 불안한 마음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활동 찬성입니다. 우리 안민님, 네, 그렇군요. 네, 호리스님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네, 이제 민주당, 국힘, 양당의 협력을 기대해 볼까? 민주당, 국힘, 양당의 협력을 기대해 볼까? 50억 클럽. 예, 50억 클럽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황인데 정의당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특검법을 발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국민, 양당의 협력을 기대해 볼까? 예, 정의당이 50억 클럽도 반드시 이거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지금 소리 높여 외치는 상태니까 이제 정의당은 저렇게 하고 민주당, 국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힙니다. 예, 50억 클럽으로 납작 엎드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예, 법조계 다 거물급 인사들이죠. 네, 권순일도 마찬가지고 박영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수남 총장, 최재경 중수부장, 거기에 또 뭐 몇몇 더 사람이 나오고요.
거기에 또 이 머니투데이, 언론사죠. 머니투데이의 홍성근 회장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저렇게 혼자 깃발을 들어도 이제 민주당과 국힘이 우리를 좀 보호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50억 클럽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거명이 되는 사람들이 저게 진상이 규명이 안 되면은, 뭐 10년, 20년이도 계속 지금 이 인터넷에 50억 클럽만 되면은 사람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특검이든 뭐든지 규명이 돼서 이 사람은 50억 클럽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라고 해야 후위를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뭔가 대가성 돈을 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텐데, 본인을 위해서라도 특검이든 검찰의 더 면밀한 그 수사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본인들도 더 누명을 쓰지 않는다 하는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워낙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쌍방울 또 성남 FC 이거에 지금 주력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소가 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50억 클럽이 당연히 보강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만평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은 빛 좋은 개살구네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OECD 38개국 중에서 36이다.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OECD가 38개국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밑에 떨어지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다. 두 나라를 제가 뭐 일부러 얘기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실은 경쟁에 노출이 심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좁은 땅덩어리의 인구수는 또 과밀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이 지나친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산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체가 뭐 스트레스가 뭐 좀 많겠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삶의 만족도를 뚝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니까요. OECD 38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푸시킨의 시입니다. 푸시킨의 시를 우리로 번역을 하면은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리 언젠가는 다 쨍하고 해뜰 날, 그런 취지의 내용이 쭉 저 푸시킨의 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계실 텐데요. 앞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나으리라라고 하는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